KKMD 849와 해외 매체 불가리안 밀리터리 번역, 엔진 레이더 포함 1025억, 인상된 가격에도 여전한 KF-21의 경쟁력, F-35 80%의 성능을 절반 가격으로. (2025년 6월 30일) 해외 군사 매체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20+20으로 두 번 나누어 생산될 예정인 KF-2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이 1억 1천만 달러, 한화 1,500억 원대로 급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달러 강세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한 고성능 부품 품귀 현상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인데요. 향후 군수 지원 및 기타 부대 비용, 그리고 F-414 엔진 2개와 하나 시스템 A사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철룡과 2032년 실전 배치 예정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SRAAM2 같은 신형 무장 통합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대당 총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금액이 1억 1천만 달러라는 것이었습니다. 848화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KF-21 보라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일부 넷 우익 성향의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불가리안 밀리터리가 보도한 내용 등을 근거로 이제 F-35A보다 더 비싸진 KF-11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심지어 불가리안 밀리터리조차도 KF-21 보라매에 대해 F-35의 절반 가격으로 80%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넷 우익들의 주장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불가리안 밀리터리의 기사는 꽤 긴 편인데 KF-21 보라매가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지닌 전투기이며 설사 가격이 1억 1천만 달러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KF-21 보라매의 가격이 오른 것을 비판하는 내용 같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KF-21 보라매의 뛰어난 점을 잘 알게 해주는 반전의 묘미를 지니고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번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7월 14일 국내 매체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KF-21 보라매 추가 양산분의 대당 총 가격은 1억 1천만 달러, 한화 1,500억대가 아닌 1억 달러, 한화 1,300억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을 마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안 밀리터리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25년 6월 2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KF-21 보라매 20대를 추가로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추가 생산 계약 규모는 2조 500억 원 안팎으로 2024년 7월 체결된 1조 9,600억 규모의 20대 생산 계약에 이은 것이다. 생산 비용 상승과 성능 향상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기체 단가만 7,040만 달러에서 7,450만 달러로 상승했으며 엔진까지 포함한 총 비용은 대당 1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1,300억 안팎에 달한다. 높아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KF-21은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미국 F-35 같은 서방 경쟁 전투기들보다 여전히 비용 효율성이 높은 옵션으로 남아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추가 생산 계약은 자국 공군을 현대화시키는 동시에 아시아, 중동 등지로의 수출 기회를 모색하려는 대한민국의 야심을 잘 보여준다.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노후화된 F-4 팬텀2와 F-5 타이거2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존 F-35A 및 F-15K들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 2015년 시작된 68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이 전투기는 첨단 항전 장비, 제한된 스텔스 기능,
강력한 전투 능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덕분에 공중우세 및 정밀 지상 타격의 강점을 지닌 다재다능한 플랫폼으로 탄생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최신 계약에 따르면 2028년까지 인도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는 2032년까지 120대의 KF-21 보라매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대한민국 공군의 목표와 일치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대당 가격 인상이 경쟁 치열한 세계 전투기 시장, 특히 페루,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처럼 많은 관심을 표명해왔던 국가들을 포함해 KF-21 보라매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무엇이 KF-21 보라매 가격 상승을 불러왔나? 2차 추가 주문에서 KF-21의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2024년 1차 주문 당시 기체당 가격은 7,040만 달러였지만 이번 계약으로 기체당 가격은 7,45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하는 F414G 400K 엔진 2개를 포함하면 대당 총 가격은 1억 달러, 한화 1,300억대에 달한다. 카이에 따르면 이번 가격 인상은 티타늄과 반도체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첨단 기술 투자,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2차 생산분에는 하나시스템 A사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천룡과 2032년 실전 배치 예정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SRAAM2 같은 신형 무장 통합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SRAAM2는 미국의 AIM-9X 사이드와인더를 추종하여 개발 중인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적외선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15에서 20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RAAM2가 완성되면 AIM-9X를 대신하여 FA-50 블락 20에도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FA-50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결한 6,232억 원 규모의 F414 엔진 40대 공급 계약도 KF-21 보라매 가격 상승에 한몫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비 부품 및 정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미 해군의 FA-18 슈퍼 호넷과 스웨덴의 JAS-39 그리펜 EF에도 탑재된 F414 엔진은 44,000파운드의 추력으로 KF-21을 마 1.8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업계 분석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고성능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KF-21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으며 KF-21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자동화 생산 기술을 통한 비용 절감을 강조하면서 뛰어난 가격대 성능비로 고가의 서방 전투기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KF-21 보라매가 보여주는 기술적 우위. KF-21 보라매의 핵심은 현대 기술과 경제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설계에 있다. 길이 약 16.7m, 날개폭 약 11.7m인 이 전투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약 23,700kg에 달하며 10개의 외부 하드포인트를 통해 약 8,7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2개의 F414 엔진은 1,090km의 전투행동 반경과 2,500km의 항속거리를 제공하는데 대한민국 공군 소속 KC-330 공중급유기를 통해 입증된 공중급유 능력은 KF-21 보라매의 작전 범위를 더욱 확장시켰다.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KF-21용 A사 레이더는 탁월한 목표물 탐지 및 추적 성능을 제공한다. 2024년 5월 KF-21 시제기가 87km 떨어진 곳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하고 AIM-2000 아이리스-T 미사일을 발사하여 목표물 1m 이내를 통과한 테스트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KF-21은 또한 근접 교전을 위한 20mm M61A2 벌컨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MBDA의 시계외 공중전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독일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도 지원한다. F-35나 F-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들과는 달리 KF-11은 내부 무장창이 없어 스텔스 성능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세심하게 설계한 기체 형상과 레이더 흡수 소재를 통해 달성된 레이더 반사 면적 축소는 프랑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경쟁 기종보다 앞서지만 F-35의 스텔스 성능에는 미치지 못한다. 카이는 2024년 11월까지 KF-11 시제기 1천의 무사고 비행을 기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하 1.8에 도전하는 하이스피드 테스트와 미티어 및 아이리스-T 미사일 발사 테스트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KF-11 보라매는 대한민국 공군의 KF-16과 함께 편대 비행을 하며 나토 표준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입증했고 그 결과 서방 동맹국들에게 더 큰 호감을 얻고 있다. 카이는 또한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로우어스나 자체 개발한 유카브 같은 무인 시스템을 KF-11 보라매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2030년대 중반쯤이면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의 지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전투기들과 차별화되는 KF-11 보라매의 경쟁력은 1억 달러, 한화 약 1,300억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있는 KF-11은 천문학적으로 비싼 플랫폼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최근 세르비아와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다소 라팔의 경우 첨단 항전 장비를 탑재한 다목적 전투기라는 이유로 대당 약 2억 2,500만 달러, 한화 3,100억에 판매되었고 콜롬비아 공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스웨덴 사브 그리펜 EF의 경우 구성 및 주문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1억 6,200만 달러, 한화 2,200억에서 최대 2억 4,300만 달러, 한화 3,300억 원 사이의 가격대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미 운영 중인 록히드 마틴 F-35A는 2023년 25대 도입 계약에서 탑재 무장을 제외하고 대당 2억 240만 달러, 한화 2,800억 원에 거래되었다. 아직 단종되지 않고 있는 F-16 블락 70, 72와 FA-18 슈퍼 호넷의 경우 최근 수출 계약은 없지만 현대적으로 개량된 버전의 경우 대당 가격은 약 1억 2천만 달러, 한화 1,600억을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화 1,300억대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첨단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KF-11 보라매는 천문학적인 가격표를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5세대 전투기인 라팔은 스칼프 순항 미사일과 미카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우수한 멀티롤 전투기다. 탈레스가 만든 RB-E2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덕분에 강력한 성능을 지닌 플랫폼이 되었지만 3천억 원을 넘나드는 비싼 비용과 복잡한 유지 보수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공군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F-414 엔진 하나로 움직이는 그리펜 EF는 운영비가 저렴하고 군수 지원 규모도 작아 스웨덴이나 브라질 같은 국가에 적합하다. 그러나 무장 탑재량과 항속 거리는 KF-11 보라매에 미치지 못하며 어떤 사양으로 제작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 진정한 5세대 전투기인 F-35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텔스 기능과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등을 자랑하지만 대당 4억 달러, 한화 5,50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높은 수명 주기 비용 때문에 일부 소수의 국가들만이 도입할 수 있는 전투기다. 반면 KF-11 보라매는 F-35에 미치지 못하는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5세대 전투기에 요구되는 성능의 80%를 절반의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KF-21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야망과 지정학적 함의. KF-21 보라매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는 해외 공급선, 특히 역사적으로 한국의 방산 제품 조달을 독점해온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한다. 부품의 65%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KF-21 보라매는 6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을 부흥시키고 있다. 폴란드와 필리핀 등지에 수출된 FA-50 경전투기의 성공은 KF-21 보라매가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25년 4월 자국 공군 고위 관계자가 시제기에 탑승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KF-21 보라매에 큰 관심을 보였고 페루 공군정비사령부와 카이가 KF-21 보라매 부품 일부를 페루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미 FA-50을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은 미국산 F-16과 함께 KF-21 보라매를 계약 후보로 선정하여 40대 규모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폴란드 공군은 2028년까지 향상된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KF-21 보라매 블락2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KF-21 보라매의 수출 전망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KF-21은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국제무기거래 규정 ITAR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비동맹 국가로의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202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4.5세대 전투기에도 유사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이 나토 또는 미국 동맹국이 아닌 국가와의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공군력.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개발 추진은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수십 년 세월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대한민국 공군은 F-4 팬텀과 F-5 타이거 전투기를 운용했는데 덕분에 냉전 시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F-16, 2000년대에는 F-15K가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은 강화되었지만 높은 유지 보수 및 개량 비용 때문에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카이는 2004년까지 180대의 KF-16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며 전투기 자립을 향한 기반을 다졌다. 2021년 4월에 공개되고 2022년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춘 극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획기적인 도약의 신호탄이 되었다. F-35 개발 예산의 1.5%에 불과한 금액으로 추진된 KF-21 보라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은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이끌어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게 될 미래 전장에서 KF-21 보라매의 활동 영역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KF-21 보라매는 지역적 위협, 특히 노후화되었지만 숫자가 많은 북한 전술기들과 J-20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하여 나날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공군 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2024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잠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된 KF-21 보라매는 적기와 교전하고 적의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지상작전을 지원할 수도 있다. 삼축 체계, 즉 선제 타격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KAMD, 대량 응징 보복 KMPR과의 통합은 KF-21 보라매가 지닌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고도의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가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고 KF-21 보라매가 비용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하일로우 믹스 운용 방식은 미 공군이 F-22와 F-15EX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 전술과 매우 흡사하다.
KF-11 보라매 앞에 놓여진 길. 카이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는 2035년까지 15,000에서 24,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 국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성공한다면 미국의 수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F-11EX 파생형도 계획 중인데,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갖춘 이 모델은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하는 성능을 목표로 한다. 2024년 판버러 에어쇼에서 논의된 업그레이드는 특히 최근 F-35와 FA-50 도입 이후 공군력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KF-11 보라매의 수출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발사 성공을 포함한 다양한 테스트들은 KF-11 보라매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카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KF-11의 미래에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라팔과 그리펜처럼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투기들로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J-10CE와 러시아의 수호-57은 자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민감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NGAD 프로그램이나 유럽의 GCAP과 같은 6세대 전투기로의 전환은 KF-11 보라매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해진 기일 안에 납품하고 수출 계약을 확보하는 능력 또한 KF-11 보라매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KF-11 보라매는 항공우주 분야 독립을 향한 과감한 발걸음이며 서방 전투기에 대한 강력하고도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 방산업계의 현실 때문에 대당 1억 달러로 가격이 인상되기는 했지만 KF-11 보라매가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 성능과 비용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KF-11 보라매는 저항하기 어려운 매력을 지닌 선택지이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처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현대적 공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그 인기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산 엔진에 의한 수출 제한과 국내 예산 확보 논쟁을 헤쳐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KF-11 보라매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고 해외 구매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매체 불가리안 밀리터리가 2025년 6월 30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영상 서두에 KF-11 보라매 추가 양산분의 실제 가격은 1억 1천만 달러가 아닌 1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에 게재된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2개의 엔진과 에이서 레이더까지 포함한 2차 추가 양산 계약 금액을 2조 3,900억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양산 숫자 20대로 나누어 보면 KF-11 보라매의 대당 순수 기체 가격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는 하나 1,195억, 미화 8,750만 달러로 계산됩니다.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여기에 군수 지원 및 기타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1억 1천만 달러, 한화 1,500억 안팎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7월 14일 국내 매체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차 추가 생산 계약의 정확한 수주액은 2조 3,900억이 아닌 2조 500억으로 이를 기반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순수 기체 가격이 1,025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불가리안 밀리터리가 계산한 순수 기체 가격보다 170억 정도 낮아진 금액입니다. 따라서 군수 지원 및 기타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한 KF-11 보라매의 대당 총 가격은 1,300억 원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기사 내용을 수정 번역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불가리안 밀리터리의 기사 내용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